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요즘 들어 뉴스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6월에는 천안에서 계모가 아이를 가방에 가둬두었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고, 9월에는 인천 라면 형제로 불렸던 10살 형과 8살 동생이 지속적인 방임학대를 받았다고 밝혀진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점점 커지는데요. 법이라든지 기관, 전문가, 원칙 이런 것들 말이에요. 특히 최근 있었던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같은 경우 지속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더욱 안타까웠죠. 미국 뉴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뉴욕에서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불리는 엘리사 사건을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 에스키에르도는 1989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구스타보는 쿠바 출신으로 이민자였고 노숙자 쉼터에서 청소부 겸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아율다는 브루클린에서 자란 푸에르토리코인이었고 노숙자 쉼터에서 임시 거주 중이었습니다. 마약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엘리사가 태어나기 2년 전부터 이 노숙자 쉼터에서 만났고 엘리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아율다는 임신 기간 내내 계속해서 마약을 했으며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에 엘리사의 안전을 걱정한 아버지 구스타보는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아동복지 행정서비스의 현재 상태에 대해 알렸고 양육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는 초보 아빠였지만 헌신적이고 자상한 아버지였죠. 육아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엘리사를 잘 키워냈고 1년 후 1990년에는 브루클린의 몬테소리 유치원에 입학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교육비에 문제가 있었지만 엘리사가 워낙 뛰어났고 아버지 역시 매우 헌신적이었기에 1993년 선생님들이 엘리사에게 후원자로 그리스의 마이클 왕자를 소개해줬고 그 후원으로 엘리사는 명문 브루클린 프렌즈 스쿨의 12학년까지의 후원금을 보장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인 1990년 엄마였던 아윌다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본인이 이제 약물 중독을 극복했으며 카를로스 로페스라는 정비공과 결혼을 하여 아윌다 로페스가 되었고 집도 생겼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엘리사에 대한 양육권을 다시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1991년 11월 아윌다 로페스는 한 달에 한 번 감시 없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아윌다를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엘리사의 아버지와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의 온몸에서 심지어 생식기 주위에서까지 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엄마가 자신을 때리고 찬장에 가둬놓았다고 말했으며 다시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호소했죠. 반복적인 학대로 인하여 1992년 아버지와 선생님들은 아윌다가 엘리사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아윌다는 계속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엘리사는 주기적으로 학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구스타보는 1993년 아이와 함께 본인의 고향인 쿠바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으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당일인 1994년 5월 26일 갑작스럽게 진행된 폐암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딸아이를 남겨두고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윌다는 당연하게도 본인의 권리, 즉 엘리사의 양육권을 주장했으며 엘리사의 주변인들인 학교의 교장 필리스 브라이스와 사촌인 엘사 카니자레스, 후원자였던 마이클 왕자까지도 이와 같은 양육권에 대해 반대하는 편지를 판사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일다의 변호인들은 그녀가 약을 끊기 위해 분명히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엘리사가 그녀의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고 거짓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촌이 자신의 양육권을 빼앗으려 한다며 카니자레스를 비방하기까지 했죠. 결국 1994년 9월 아일다 로페스는 그린바울 판사의 승인을 받아 완전한 양육권을 얻게 되며 엘리사는 결국 아일다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후 한 달에 한 번이었던 학대는 매일같이 지속됩니다. 아직 겨우 6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는 일주일 내내 침실에만 갇혀 지내야 했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먹을 것 역시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소변은 침실에서 해결해야 했으며 이러한 자신의 배설물들을 먹도록 강요당했고 머리카락으로 바닥 청소를 시켰고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화상을 입었으며 빗과 칫솔로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매주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고 심지어 걷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새로 전학 간 학교의 선생님들이 맨해튼 아동복지당국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으나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신고에 불만을 품은 아일다는 아이를 학교에서 강제 퇴학시켜버렸죠. 이웃들 역시 엘리사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아동복지당국에 신고했으나 어떤 충분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일다가 양육권을 얻어낸 후 겨우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1994년 11월 22일 아일다는 그녀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엘리사가 이상하다고 코와 입에서 액체가 흐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액체는 뇌척수액이었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걸까요? 다음날 이웃에게도 엘리사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문의했고 엘리사를 직접 본 후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웃은 경찰과 911에 신고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시체를 본 검시관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부러진 손가락과 피부를 뚫고 나온 뼈, 신체 전반에 존재하고 있는 화상 및 상처, 장기와 생식기 손상 등 모든 종류의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인 아일다는 2급 살인죄가 인정되어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뉴욕 아동복지당국과 법원이 아동학대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이의 이름을 따서 엘리사법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꼽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아동학대 자체가 잔인했던 점,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로 분류하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와 방임이 모두 일어난 데다 결국 사망으로까지 이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느 한 시점에서라도 경찰이나 아동복지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는 점이죠.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기사를 자꾸 접하다 보면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넘어서서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를 순 없기 때문에 또 봐야만 하는 이런 딜레마에 항상 빠지곤 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오늘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응급실 의사들은 더욱 심한 아동학대를 마주하게 된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미국에서 아동보호 서비스의 신고는 대부분 경찰, 변호사, 교사 등 아이와 접촉하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이 바깥에 나오지 않으니 이런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와 붙어있는 가족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족은 신고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80%는 바로 부모로부터의 학대이니까요. 그레이터 리치몬드 스캔의 상무이사인 제니 나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성인과 깨지기 쉬운 어린아이가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른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인하여 점점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동학대가 정말 의심이 되는 상황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달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동학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것도 학대인지 고민되시는 일도 있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건 뭔가 이상하다,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면 그건 정황상 학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겠죠. 또한 하루빨리 가해자가 아닌 아동과 신고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